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오닌준입니다. 주말 동안, 지난주 내내 태풍 카눈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수도권 오면서 위력이 좀 약해졌죠.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한 주 내내 CPI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위력도 생각보다 별로였죠. 걱정보다 좀 덜한 시장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체감하기엔 좀 다른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오는 새로운 다음 주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시장을 좀 임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걱정 말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지금부터 활짝 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 지켜주고 계신 이달의 어드바이저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름 안 까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 예, 한 주간 어떻게 좀 시장 평가하고 계세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CPI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어떻게 생각보다 더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계속해서 CPI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 이제 하락폭에 대한 것에 시장은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 압력 강도가 점차 둔화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은 약간 혼조세적인 측면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상승력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8월 어떻게 보면은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휴가 시즌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것은 이제 CPI가 제대로 잘 발표가 됐고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멀티플적인 측면,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흐름을 본다면 명확하게 지금 현재 실적적인 측면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 그 중에서도 로봇 섹터에 대한 성장 흐름에 시장은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도 로봇 섹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한 15% 정도에 대한 비중 여전히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섹터라고 한다면 섹터가 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발달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대한 개막, 방향성 설정 이런 것을 통해서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발전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세 번째는 이제 휴머노이드 전에 진행돼야 되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실생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대한 제도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로봇 섹터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흐름이 가장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에 대한 콜라보 형식을 통해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발전 방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8월 달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으면서 2차 상승 랠리에 대한 신호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성장 흐름, 특히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조금 축약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 IRA 시장에서 공장에 대한 증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T-로보틱스가 물류 자동화 시스템 쪽에서는 지금 대장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이번 달에 33,300원을 찍으면서 신고가 돌파. 이번에도 전일 종가 기준은 28,650원 정도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잠깐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노인 인구의 수에 대한 증가를 통해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성장세도 매출적인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것이 상당히 나이스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호에 대한 기환 그리고 이 6호에 대한 기환이 일부분 화장품과 에스테틱 산업에 대한 영향을 더욱더 크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포티에 대한 비중은 20% 정도에 대한 비중을 탑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성장, 특히 이제 에스테틱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장 연간 한 25% 이상에 대한 성장을 벌써 4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여기에 6호의 귀환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베이스가 기본적인 체력 바탕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6호에 대한 귀환이 인바운드적으로 한마디로 내방 고객 대상으로 봤을 때는 최소 15에서 30% 정도에 대한 상승,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각각 종목 및 기업들마다 OPM, 영업이익률로 따져서 계산을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적인 가치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드렸던 뭐 실리콘2라든지 파마 리서치,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전전일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이고 파마 리서치가 전일 158,200원을 찍은 이후에 그 실적에 대한 발표까지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한 그런 구간이고 그 안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타났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측면이다. 예전에 제가 다른 저희 MTN 방송에서 14만 원대 미만에서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고점을 뚫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을 열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실적 그리고 글로벌 실적 6호에 대한 귀환까지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걱정이 되시는 섹터일 거예요. 반도체 섹터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비중 한 20% 정도는 여전히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는 증대되는데 이제 생산에 대한 것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기대했던 실적적인 측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라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HBM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4% 이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매년 25% 이상에 대한 고성장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서에 대한 동력이 될 것이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로봇 산업과 AI 산업에 대한 콜라보 형식까지 감안한다면 이쪽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프라적인 바탕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주로 엔비디아 관련주에 대한 대장인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에 대한 흐름 여전히 매력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21선을 아주 강하게 깨지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붐업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도 주목을 하시고 그동안 계속 저희에게 힌트를 주시면서 수익을 안겨주셨던 반도체도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한다. 비전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문자 주고 계십니까? 저희 비전 전략 다 마치고 나서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번 2대 활짝 열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꼭 보내주세요. 자, 기다리면서 우리 이달의 어드바이저의 의견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뭐 중국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중국 이슈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겠죠. 정말 지난주는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성을 갖는 이러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죠.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무디스가 미국 10개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또 미국 은행권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호주에서는 천연가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40% 정도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재무부는 한 주 내내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시장 자금을 빨아들였고 또 이러한 그 장기 국채로 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금요일 새벽에는 3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시중 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었죠. 그러면서 또 양호하게 발표된 CPI 지수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상승을 이기지 못한 이러한 시장은 결국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시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는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또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고 나스닥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추가 상승을 힘들어하는 가운데 섹터 간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있겠죠. 세 가지 섹터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중국 수출 규제 관련 섹터입니다.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죠. 주요 내용은 반도체, 양자 정보기술, AI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분야 관련해서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정부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또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원천 차단하는 이러한 투자도 있습니다.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부터 시행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은 그에 대한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중국이 항상 꺼내놓는 카드,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희귀 광물에 대한 카드를 꺼내놓죠. 이번에도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이고 또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른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한국광해감목공단은 갈륨의 시장 가격이 한 달 만에 22%가 급등을 했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투자 행정명령, 규제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 광물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러한 업계 우려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포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륨 지금 종목들을 좀 보시자면은요. 자, 먼저 YMC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갈륨을 대체 가능한 실리콘 카바이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YMC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 SiC 재생사업 성장세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나노 CMS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점심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당일에 또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갈륨 대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원자외선 살균 램프로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부각이 되면
또 그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바로 중국 소비 관련주인데요. 비중 1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큰 손인 유커들의 한국행을 가로막았던 그런 6년의 기간의 빗장을 풀고 이제 중국이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78개국에 허용을 했죠. 그러면서 관련 업체들이 반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 대거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또 어제도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그리고 또 스킨앤스킨이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까지 대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최대 명절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유커들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는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이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뭐 로봇 섹터로도 수급이 유입이 되고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장 많이 수급이 유입이 포착되는 섹터가 바로 중국 소비 관련 섹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특정 섹터에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테마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 기간 소외받았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 보신다라면 9월 말 국경절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아직 시세를 주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관련주로 보신다라면 먼저 본느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느는 화장품 관련 ODM이나 자체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ODM 사업 실적 개선 전망과 자회사 아토쉐이프 상장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신다면 종목을 하나 더 보신다면 아난티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휴양 플랫폼 기업이자 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또 확장 기대감, 사업 확장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분 체크하시면서 이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AI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비중은 2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챗봇을 웹과 모바일 기기를 비롯해서 또 타사 브라우저에도 곧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다양한 브라우저의 이용자의 요구를 또 요구를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리고 또 추천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현재 그 글로벌 AI 챗봇 부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관련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근 외신 뉴스를 보면 애플도 AI 사업에 참전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지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이버의 경우 하이퍼 클로버 X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코 GPT를 통해서 AI 경쟁에 참전을 한 상태입니다.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려서 매수 당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알체라도 AI 관련주이고요. 또 점심 방송과 저녁 방송을 통해 추천드리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드렸던 딥노이드도 또 AI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아직 바닥권에서 기대감은 있지만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대장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이고요. 또 국제협력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인공지능 모델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초고대 언어 모델인 코난 LLM 출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바로 나무기술이죠.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목표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나무 기술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8월 그린북에서 따르면 그 정부가 일부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무역 수지 흑자에 대해서 불황형 흑자다라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대 민간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시각은 좀 달랐는데요. 좀 살펴보면 한경연은 연내 경기 흐름 부진을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실물 경제와 그 금융 경제의 다이버전스가 크게 벌어졌고요. 또 지수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이러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고요. 점점 또 호재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보다는 좀 현금 확보 전략에 주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섹터 간 순환매를 이용해서 매매하신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전 전략 드린 내용으로 다음 주 여러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 다 두 가지에 크게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중국 문 연 것과 규제 두 가지 측면 다 보셨고요. 또 한 가지는 AI입니다. AI의 소프트웨어 부분, 또 한 분은 AI를 입히면 하드웨어에 입히면 로봇이죠. 이런 포인트, 투자 포인트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전 전략 챙겨드렸고요.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와서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네. 자, 종목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먼저 받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왕 예, 이부 예.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LNF LNF, 매수가하고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24만 3천 원에 20%요. 23만 4천 원에 20% 비중으로 예.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전번에요. 예. 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가까이서 매수했는데 아마 좀 심상치 않아요. 더 떨릴 것 같아서 이걸 지금 손질해야 될지 아니면 나도 두고 가도 될지 알고 싶어서요. 예. 지금 전화 통화 자체가 조금 이제 불안정한데요. 혹시 예. 그 수화기에서 조금 입을 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현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NF 이번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에서 조금 소외된 그런 종목이긴 하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8월 3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실적보다 크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LNF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원재료 가격에 대한 것이 많이 오른 구간에서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대한 재고 소진이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실적적인 베이스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LNF가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등등 이 시설에 대한 것을 확대를 하면서 잘 들으세요. 에코프로 또는 포스코 그룹주들 이 친구들이 이 수직 계열화를 만들면서 이쪽에 대한 밸류체인을 다 같이 갖고 가면서 성장에 대한 동력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죠. LNF도 지금 양극재 쪽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 탑 기업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음극재랑 전구체, 전해질 등등에 대한 흐름을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적인 측면이 5조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5조에서 반은 한마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차입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반, 2조 5천억은 시장에서 이제 좀 자산을, 그 자금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2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이 얼마의 유상증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 희석에 대한 것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희석 또는 지금에 대한 실적으로 눌림 이런 것보다 수직 계열화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것에 대한 폭발적인 측면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납품이 가장 큰 부분인데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것에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판매고가 얼마나 더 증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LNF에 대한 저점 확인 및 반등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23만 4천 원의 비중 20% 정도 되시는데요. 저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의 판단은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은 저점에 대한 자리를 확인한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에 대한 제 흐름은 그 전 고점,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 대한 연결선상 부근까지 한마디로 28만 원 정도 수준까지에 대한 박스권 형성에서 박스권 상단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시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 LNF만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보다 안 좋은데 LNF가 조금 더 안 좋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하반기 및 내년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은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잘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홀딩에 대한 전략을 안내를 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28만 원에서 30만 원 1차적인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탈출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주셨네요. 다행입니다. LNF 먼저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는데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신품제약 37,000원에 10%요. 37,000원이면 그 옛날에 가격대를 샀어요? 최근에 못 본 것 같은데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달의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풍제약은 3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그럼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아마 네네. 2022년 초에 네, 매수를 맞습니다.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1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그 말씀. 추가 매수를 할까 하고 지금 걸고 있고요. 네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충분히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피라맥스가 임상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2차 전지 섹터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섹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로봇 섹터 최근에는 중국 소비 관련해가지고 또 상당히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러면서 섹터 간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장이다 보니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 가운데서 충분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섹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신풍제약은 과거에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종목 좀 크게 보신다라면 과거의 주봉으로 먼저 볼게요. 주봉으로 보신다라면 과거에 굉장히 강한 상승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종목이 지금 거의 2년 이상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닥권에서 정말 더 이상 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싶은 이러한 바닥권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동종목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자, 1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 10%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20% 비중으로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잘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풍제약 전화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12,900원에 7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아,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인데 다행히 이제 플러스 수익입니다. 네.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불안해요. 이렇게 주셨어요. 아유, 정말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글과 컴퓨터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 사실 8월 24일 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발표, 거기에 한컴 오피스와에 대한 연결고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마디로 아직까지 재료에 대한 소멸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 비중이 70% 상당히 조금 두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 비중인데 예. 지금 정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실험 이후에 발산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사이까지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비중을 조금 많이 줄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8월 24일 정도까지는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상승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응은 8월 24일 이벤트 전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하이드로 리튬 보겠습니다. 3만 원에 5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유, 이것도 비중이 높은 편인데 문자로 계속 떨어지네요. 점점점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비중이 너무 커서 떨어질 때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샐 것 같은데 사실 많이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대 주주가 리튬 플러스이고 또 리튬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신기술을 적용했다라는 이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 세계 리튬 공급 부족에 따라서 동사가 수혜주로 강하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상 주가는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다 더 간다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니까 최근에 진입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50%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려 있으면 더 이상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자,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일단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지금 22,000원 라인을 지켜줘야 되고요. 지금 22,000원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라면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15,000원 자리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 축소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상승을 할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3만 원이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상방으로 3만 원에 도달을 하면 여기서도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시세를 주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주기 위한 이러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단으로 22,000원 지지라인, 상방으로 3만 원 저항 라인 확인하시면서 그 안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이제 이 파도 잘 타기를 요하는 종목입니다. 상당 그래도 3만 원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셔서 탈출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이제 종목 AS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미용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화장품주로, 그러니까 실리콘주 2로 30% 이상 수익 챙겨주셨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로 또 수익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조금 전에 네. 그 전에 전직 연예인이셨냐고 감사합니다. 물어보기도 했는데 원래 이렇게 피부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피부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착안하신 건가요? 사실
굉장히 이게 좀 관심을 높이려고 하는데 네.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실리콘2에 대한 상승력이 굉장히 잘 나왔고 어저께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예상치 매출이 원래 700억이었는데 783억 정도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근데 주식은 왜 밀리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실적에 대한 발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감보다 높은 실적을 낸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특히 이 미용, 뭐 화장품, K엔터 이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은 2분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더욱더 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특히 이번에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했을 때 그때는 CNC 인터처럼 또 다른 그 다음 레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래시스를 추천드린 이후에 클래시스도 어저께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신고가 갱신 이후에 음봉, 한마디로 차익 실현 매물로 조금 눌렸는데 사실 클래시스에 대한 지금 현재 소모품에 대한 OPM, 영업 마진이 50% 정도, 한 48.5% 정도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1억을 팔면은 한 5천만 원이 남는 그런 수준이다. 지금 클래시스가 진행하고 있는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사용 빈도와 이런 것들이 매달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특히 강남구 쪽에서에 대한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판매 동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6커의 귀환은 이게 시술이든 아니면은 성형이든 아니면은 관리든 어쨌든 간에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성장 동력, 실적에 대한 개선 따라서 9월 달부터 들어온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3분기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게 잡으면서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상향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김정균 님께서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내려놓을 외모라고 하십니다. 네, 노래방 같이 안 가봐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마이크 잡고는 수익을 착실히 안겨주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들로 수익을 투턱히 챙겨주고 계십니다. 솔트웨어로 16%, 알체라는 50%에 육박하는 수익인데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솔트웨어를 말씀드리자면요. 또 지난주에 추천드리면서 또 단기간에 또 15%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솔트웨어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이 또 30% 증가하면서 또 이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고 또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전방위 확대 기대감이 동사에 부각이 되고 있죠. 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대시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세를 주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윗꼬리 달리면서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알체라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체라라는 종목은 제가 그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이버의 자회사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네이버가 AI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이러한 출시 기대감 또한 동사가 손자해서라서 그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제가 지지난주죠. 이날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바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거죠. 대시세가 들어온 다음에 이 장대 양봉 상단에서 왜 빠져야 될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구간이죠. 그렇다면 동종목은 지금 이 지지라인입니다. 13,000원을 짧게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르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 13,000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수익 좀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알체라 체크해 봤습니다. 새로운 종목 받아봐야 되는데요. 여전히 미용 쪽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또 휴젤이네요. 네, 오늘 종목은 휴젤이고요. 사실 휴젤은 그동안에 사실 메디톡스와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상황이죠. 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25에서 30% 정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에 대한 자리를 굉장히 잘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톡신 또는 이제 그 필러 관련된 부분에서 휴젤에 대한 제품이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에 대한 3분기 실적 개선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실적 개선 플러스 6호에 대한 귀환은 거기다가 보너스를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다 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차트적인 자리로도 그렇고 그 밸류에이션적인 가치적인 측면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미용기기에 대한 것에서 6호에 대한 귀환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쪽 에스테틱 부분이든 화장품 부분이든 중소형사들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중국을 배제했던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 관련된 실적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레벨업 아니면 저점에서에 대한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적인 모멘텀을 지금 새롭게 장착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약간 버텀 아웃에 대한 부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휴젤도 그 안에서에 대한 흐름 굉장히 기대할 수가 있고, 가격적인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달의 회원님 알체라 급등으로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또 다른 그렇게 네. 급등한 종목을 챙겨주셨는데 이번에도 AI 소프트웨어 종목에서 또 골라오셨더라고요. 공개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 전문 기업이죠. 소프트 AI 전문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은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시장에 AI를 비롯한 이러한 최신 기술을 가장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동사가 이러한 글로벌 기업과의 AI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그리고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핵심 사업인 AI 휴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면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최근 또 AI 사업에 또 해외 확장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앞으로 AI 시장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산업군에서 AI를 접목을 해서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까요? 한 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종목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알체라를 비롯해서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까지 힌트를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서 돌아와서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은 토요일이지만 두 분은 바쁩니다. 방송 끝나고 또 자리 옮겨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와 전략들 챙겨주실 텐데요. 네. 자, 먼저 김두영 위원님, 네. 하반기 성장성에 베팅할 시간이라고 잡아주셨는데 네. 하반기 성장성이요? 어디에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반기에서도 실적 발표 구간에 대한 것, 한마디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7월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에 대한 구간은 멀티플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가치,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실적 발표 구간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멀티플, 한마디로 그 산업과 그 종목에 대한 향후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잡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계좌 수익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상반기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움직임을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또 다른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어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테마를 쫓아가기보다는 그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잘 되어 있고 그 분석을 통해서 내 포트, 내 계좌를 지속적으로 불려나가는 그런 전략에 대한 설명, 오늘 잠시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님들은 휴가도 못 간다 이렇게 채팅창 글 올라왔는데 휴가 못 가셨어요? 휴가 못 갔습니다. 정말요? 휴가 네. 계획 없으세요? 휴가 1박 2일로 또 한번 좀 갔다 올까 생각입니다. 오, 네. 그러셨군요. 극한 직업이네요. 예, 아니, 이 주식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익까지 올리기 위해선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걸 늘 실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팁들을 풀게 될지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우리 VI의 여왕님, 이번에 굉장히 이제 제목도 VI의 여왕님답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극단적 테마 순환매, 그래봤자 달의 손바닥. 예,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테마주의 왕, 테마의 여왕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 방송 이후에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종목들을 언급드리고 또 그러한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신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다음 주에 보면 좋을 섹터나 종목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죠.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유동성들이 뭐 제약 바이오 섹터, 로봇 섹터,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 관련 이러한 섹터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 굉장히 뜨겁게 상승했지만 뭐 상승하고도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 화장품 섹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들 중에서 어떤 섹터군을 공략을 해야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종목들로 또 구성을 해왔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또 좋은 수익 다음 주에도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네. 요즘 사실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테마 장세가 연출이 되는데 한 가지 다소 아쉬운 점이 이 테마가 이 순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트레이딩 하기에는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최근 분위기입니다. 그래봤자 손바닥 아니라고 하니까 예, 미리미리 이런 흐름들을 읽는 방법 오늘 달의 위원과 함께 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예, 사진이 예쁘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입장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 목단 이야기 이 두 분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머니왕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